자, 안녕하세요. 저희 해커스 경영학 아카데미 세무사 회계사 준비생 여러분, 저는 해커스에서 세법과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엽 세무사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앞서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할게요. 그냥 제 소개를 간단히 하시면 저는 이제 세무사고요. 이제 개업을 최근에 해서 이제 대표 세무사가 되었어요. 굉장히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한 지 7년 정도 됐고, 그래서 근무세무사도 일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강의도 하면서 최근에 또 이제 개업을 해서 다시 또 이제 실무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강변역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강의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강의는요. 세법이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하고 법 문구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낯설거든요. 그래서 일단 쉽고 재미있는 강의 위해서 이제 현실에서 이제 많이 있었던 실제 사례, 그리고 일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 이런 것들을 담아서 기본 강의를 설명할 거고요. 강의가 너무 길면 이게 일단 완강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일단 세대한 나올 만한 모든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사실 100점을 맞춰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저희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이나. 이게 모든 세법 내용을 다 숙지하기에 너무나도 이제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이론을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합격할 수 있는, 단기 합격할 수 있는 길인데, 이제 학원가에서는 뭐 이게 안 가르친 데서 나오면 그게 좀 더 이제 수강생들을 좀 불안해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래서 뭐 이게 중요도 없이 다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수험생은 다 흡수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게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은 이제 공부 기간이 늘어져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내용과 이제 컴팩트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 단축시키고, 이 작업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잘할 수 있어요. 재무, 원가, 등등등, 뭐 경제학, 뭐 이런 여러분들이 세법만 잘해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100점을 맞출 수 있으나 이제 지엽적인 것들을 쳐내고 그런 것들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요. 세법을 알려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격을 떠나서 합격 후에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또 이게 좀 얕고 좀 스킬적으로 알려줘서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는 안 돼도 문제를 맞춰서 좀 단기에 행복하게 만드냐. 근데 이게 어쨌든 시험에서도 응용력 있는 문제들이 점점 많이 진화되면서 좀 제대로 된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합격 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 전문가로서의 기본 지식이 일단 습득이 되어 있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의 기본 어떤 지식 습득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취지야 이제 법문구 위주의 정확한 내용의 세법을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또 이제 딱딱하게 가르치면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회계사부터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단하게, 우리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에요. 뭐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회계사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에 2교시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2교시는 상법이랑 과목 같이 보는데요. 우리 회계사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상대적으로 1차 시험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세법이야. 우리 상법이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수가, 문제 그 지문이 좀 짧고요. 애초에 공부 범위도 세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좀 빨리 푸는 사람들은 뭐 20분, 25분에 다 풀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들릴 정도로 할만해요. 물론 처음에 어려워요. 처음에는. 세법은 계산 문제도 있고 말 문제도 있는데, 말 문제도 꽤 긴 지문들이 많고요. 계산 문제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기는 하나, 이제 상법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면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회계사 분들은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로 넘어가세요. 세법이 우리 회계사는 1일차 1교시에 사실 세무회계라고 보통 수험계에서 부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 세법 계산 문제예요. 이제 1차는 말문제, 계산 문제가 혼합해서 출제가 되었다면, 우리 2차 회계사 시험은요 120분 동안 세법 계산 문제만 주장창 푸는 거예요. 여기가 또 이제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시간이 막 남진 않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 세무사 준비하는 시험생분들은요
1교시에 재정학이랑 시험을 보시는데 40문제 40문제 80분 동안 보거든요. 우리 세무사 1차 시험부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재정학도 아무래도 막 그래프도 판단해야 되고요. 표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빨리 풀어봤자 한 30분, 35분이 걸려요. 그럼 남은 40,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문제 읽는데 1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차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를 많이 못 풀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끼면 절대 안 돼요. 계산 문제는 1차에서 많이 못 풀더라도 우리 2차 시험에 회계학 2부, 잘못 체크했네. 회계학 2부에 100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회계학 1부는 재무원가예요. 계산 문제를 2차에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늦어요. 2차에서는 생각한다면 늦기 때문에 반드시 1차부터 계산 문제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요. 절대 안 된다. 근데 왜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 계산 문제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자꾸 버리고 싶은 충동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을 계속 현혹시킬 거예요. 절대 그럴 때마다 이거 2차 공부 미리 하는 거다. 내 시험 기간을 단축시키는 행위다. 지금 이 어려움이 그럼 나중엔 또 쉬울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것들을 지금 보고 또 봤을 때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들을 잘 버텨내자라는 생각으로 잘 이겨내 보세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요, 애초에 세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세법학이라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하는 논술형 시험이 출제가 돼요. 이것도 1차의 기본기가 습득이 돼야지 잘하실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출제 경향을 보시면 우리 세법이 사실 모든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어떤 세금으로 수치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이것도 경제 변동에 따라 세금이 막 생성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됐지만 이제 로봇세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종업원들을 로봇으로 대체, 이제 막 커피를 만드는 로봇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럼 인간의 노동력이 좀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로봇을 고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아직 염려했는지 뭐 독일 같은 국가는요, 로봇을 이제 쓰는 사업자라면 세금을 내야 되는 막 이런 세금도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또 환경을 중요시하는 나라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일명 젓가락세라고 불리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 그게 다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는요, 일단 회계사 같은 경우에 1차에 국세기본법이라는 기본 법률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 국세기본법은요, 이 소득세, 법인세, 일명 우리 이건 한 번씩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소득, 법인 이런 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소득세에도 써놓고 법인세에도 써놓으시고 부가세 3번이나 써놓으면 법조문만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야, 국세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통적인 사항은 요거를 보도록 하자. 요게 5문제가 출제되고요. 계산 문제에서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출제된 적이 있었으나 최근 한 10년 동안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세목이 소법부, 요게 이제 주요 세목이에요. 왜냐면 일단 출제 빈도수가 많죠. 이거 다 합쳐서 거의 이제 32문제야. 그래서 40문제 중에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 내용도 어렵고 요게 그대로 거의 2차 세무회계에 이어져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1차부터 굉장히 탄탄히 시간을 공들여서 쌓아야 되는 세목이 소법부예요. 소법부를 주구장창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때도 소법부를 다루고요. 국세기본법은 양이 적고 좀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더라도 전부 다 마칠 수 있거든요. 따라서 1차 시험 전에 무료 특강으로 해요. 이거는 전국의 어떤 모든 학원의 공통적인 수험적인 어떤 경향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계사 시험은 상증세법이 2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게 또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1차에서는 좀 스킵하신 수험생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2차에 10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 되는 분들은, 소법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신 분들은 상증세를 좀 미리미리 공부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지방세법은 제가 봐도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2차에 심지어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세로 그래서 뭐 내용이 한 페이지냐? 꽤 많아요.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거를 참 이게 왜 냈는지도 잘 모르겠고, 참 아무튼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2차 세무회계에서 법소부 90점에 상증세가 10점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법소부를 마스터하고 탄탄히 하셔야 된다.
우리 회계사 1차 시험의 과목별 평균 점수를 왜 가져왔냐면 세법의 어떤 난이도를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우리 예를 들어 상법과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수험생의 과목별 평균 점수니까 전체 회계사 시험을 본 1차 수험생 중에 상법 평균이 58점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 회계학은 48점, 47점, 50점, 47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세법이 회계학보다 더 낮아요. 상법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우리 경제학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의 경제학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치로 거의 이루어져 있거든요. 정말 뭐 쉬운 애 몇몇 빼고는 40점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만큼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모든 수험생이 세법을 공부할 때 어려웠었구나 해요. 왜? 100점 중에 평균이 40점대니까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합격자의 평균을 보시면요, 회계학보다 높아요. 보통 이거는 좀 또 낮네. 여기 높고. 그러니까 높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세법은요, 잘하는 사람 확 잘하고 또 대부분이 어려워하지만 잘하는 사람 확 잘하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과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소수로 있고 대부분은 어려워한다라는 걸 어떤 통계적으로 한번 봐봤고요. 두 번째, 세무사 쪽 출제 경향은요, 좀 달라요. 우선 국세기법법이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계산 문제에서는 안 나오지만 세무사 시험은 세법학이라는 논술형 시험에 20점으로 출제가 돼요.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국세기법법이 수많은 판례를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판례를 일단 공부하는 양 범위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요. 예, 2차에서 좀 힘들고요. 우리 세무사 시험도 법소부가 주요 세목이에요. 참고로 법소부가 우리나라의 세금 징수에 가장 많이 거치는 세금 베스트 1, 2, 3이에요. 그래서 요 주요 세목을 배우는 거고요. 요게 이제 40문제 중에 28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1차부터 왜 또 탄탄히 해야 되냐? 우리 세무사 시험에 2차 세무 계산형 문제에 100점으로 출제돼요. 소득세 30, 법인세 50, 부가세 20점으로 100점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2차에서 해야지 늦는다고 했었죠. 1차에 최대한 하셔야 돼요. 최대한. 왜냐, 또 세법학이라는 방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거를 1차 때 최대한 많이 해놔야 돼요. 최대한 많이. 요거는 기본기가 있어야지 좀 습득이 잘 되기 때문에 세법학을 막 미리 한다고 막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고 요거는 1차의 계산 문제가 이미 나오죠. 근데 1차 계산 문제가 사이즈가 좀 커지고 조금 더 자료가 많아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게 세법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판례 같은 것들은 너무 또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2차에서 이제 대비를 하시고요. 요게 이제 주요 한 문제씩 크게 30점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요 세목으로서 자리 잡는다. 미리미리 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증세가 세무사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일단 1차에서는 2차에서 나오는데 국세징수법과 국조법이라고 해서 뭔가 징수에 관한 법, 세금을 안 냈을 때 과연 공무원분들은 어떤 법 절차에서 세금을 걷어들일까? 이런 거 간단하게 4문제, 국조법 2문제. 국조법은 국제조세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해외와의 거래 시에 발생한 세금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할지 남아있는데 요게 2차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양이 적고 계산 문제는 없고요. 말 문제가 약간 진짜 암기 위주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차 직전에 대비하시면 돼요. 1차 직전에 대비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선배들, 합격생분들은요. 다 이렇게 해서 다 단기 합격을 했기 때문에 1차 한 3-4달 전에 하시면 되고, 조세범 처벌법도 우리 세금에 탈세 같은 거를 굉장히 범죄적으로 막 내 명의가 아닌 걸로 막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세무사가 막 탈세를 오히려 막 조력해가지고 막 탈세를 막 장려해서 실제 탈세를 한 게 걸렸다든지 범죄에 해당돼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시험에 2문제가 1차에만 출제돼가지고 얘도 요거 할 때 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 국기법 이런 것들은요 1차 한 3-4달 전에 이제 1차 도래했구나, 요거 이제 후다닥 외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객관식반까지는 이 법소부를 마스터해야 돼요. 1, 2차의 주요 세목. 그리고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지 않고요. 내용이 많아서 봐도 까먹고 봐도 헷갈리는 그 법소부를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분들은 최대한 습득하셔야 돼요. 우리 세무사 시험은요, 아까 그 통계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출제 기간이 달라요. 회계사 시험은요, 금융위원회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과 출제 기간이 달라요. 우리 세무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 우리 홈페이지는 큐넷이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뭐 간평사, 뭐 관세사 대부분의 이제 사자의 전문직 직업이 산업인력공단에 이제 출제가 되는데 회계사 시험이 금융 이제 감독위원회에 출제하면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통계치 나오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은 매년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치를 발표하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12,500명이 응시해서 5,000명 정도가 합격해서 1차 합격률이 38%. 그 다음에 작년도 21년도 재작년도는 합격률이 16%로 와 이렇게 세무사 시험이 편차가 커요. 보통 퐁당퐁당이라고 해가지고 홀수회가 좀 굉장히 어렵고 짝수회가 쉽다라고 하는데 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통계치만 보더라도 우리 21년도는 합격률이 16%대고 22년도는 2배가 넘죠. 2배가 넘어요. 이렇게 참 웃긴 해고요. 그래서 5개년치 평균 합격률은 대략 30%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000명이 시험 보면 1차에서 3,000명 정도 합격해요. 우리 회계사 시험분들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1차 시험에 세법을 보시면요. 참고로 과락률 평균 점수가 나오는데 여기도 40점대로 재정학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우리 세무사 시험은 아무래도 회계학개론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시간을 많이 안 줘요. 그래가지고 과락률이 굉장히 높고 평균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약 40% 회계학은 50% 정도가 과락이 나오는 어마무시한 또 이제 시험이고요. 세법은 상대적으로 과락이 좀 적은 이유는 말 문제가 1차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약 28문제가 말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계산 문제를 못 풀더라도 이제 16개 맞으면 40점이거든요. 40개 중에서. 그래서 과락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으나 회계학은 40문제 중에 오히려 30개 넘게 계산 문제가 나와요. 매년 이건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계산 문제예요. 일단 시간이 없어. 이게 거의 이게 다 푸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시험장에 다 풀 수가 없어요. 시험 제도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락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참고로. 어이구, 선택법은 우리 잘해야 되네요. 상법이든 민법이든 행정소송법이든 모두 과락률이 10%대고요. 평균 점수를 보시면 60점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회계나 세법보다는 고득점이 맞는다라는 거죠. 남들도 고득점이면 나도 고득점이어야 돼. 평균보다 훨씬 보통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재정학도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라도 모를 회계학 세법의 어떤 평균 점수 60을 넘기 위한 그 점수의 기반이 된다라고 이제 평가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법이 앞으로 수험생이 들을 때는 이게 맞나? 왜 이렇게 어렵지? 우인호 선생님이 쉽게 가르친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혹시 진짜 궁금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쉽게 가르치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나마 이제 수험생 한두 지가 이제 그래도 이제 7년, 8년이 돼서 꽤 지났지만 상대적으로 세법 선생님 중에서는 젊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용어나 최근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 같은 거 많이 쓸 텐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희한테 너무 당연해진 그런 용어나 그런 법률들을 친절하게 설명 안 해줘요. 저도 수험생 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용어가 뭐지? 난 처음 들어보는데 얘는 그냥 넘어가 있어. 그걸 이제 용어를 모르는데 그 용어들을 계속 영어는 기본으로 깔고 다른 설명들이 들어갔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어렵냐 그럼 왜 어렵냐 원래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일단 양이 장난 아니에요. 양이 무슨 우주야 우주 끝이 없어요. 왜? 판례라는 건 계속 나오고요. 세법은 매년 개정돼요. 정권이 교체될 때 심지어 많이 개정돼요. 삭제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가 삭제된다면 최소한 5개가 생성돼요. 양이 매년 늘어요. 하루빨리 합격하세요. 양이 더 늘어나기 전에 우리 합격해서도 그럼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마음가짐이 달라요. 수험생 때 이거를 막 시험을 테스트하는 거랑 합격해서 개정세법은 내가 일과 관련되어 있는 개정세법이 아니면 뭐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신탁이 뭔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뭔지는 들어봤어. 근데 이제 신탁이 뭔지도 모르는데 신탁과 관련된 세금이 나와. 와, 이건 또 뭔 소리야. 우리 사업을 안 해봤어요. 우리 법인을 내가 안 차려봤어요. 근데 막 법인세를 막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거에 관련된 세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은 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법문구가 또 애매하게 써져 있으면 다툼이 더 늘어나고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되면서 이제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표현들 이 단어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나만 뜻으로 해석하게 하는 그 어려운 법문구들
요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와, 이거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1번, 2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명 금방 까먹는 거 있죠. 그게 휘발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엄청 강해요. 우리 세법 수험생의 모든 사람들의 고충과 고민이요. 선생님 저 오늘 수업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어우 마스터했어요. 너무 쉬운데요? 내일 갑자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다른 과목도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미스테리야. 이거 논문을 써야 돼. 왜 이렇게 세법 휘발성이 높을까? 아무튼 양 많고 낯설고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합격생들이 겪었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비하는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텐데 반복만이 답이다. 반복, 회독과 반복만이 답이고요. 일단 휘발성이 매우 강하고 우리 법인세라는 세금은요. 회계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학원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세법이 좀 뒤로 포진되어 있어요. 왜? 회계학 하고 들으라고. 회계학을 안 듣고 법인세를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사칙, 연산 모르는 상태에서 미분, 적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적 지식을 요구하는 세목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게 세법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걸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만 공감이 되는데 미리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세요. 먼저 양 많은 걸 줄이세요. 어떻게 줄여야 되냐? 기출문제 답이 있어요. 이건 사실 회계사,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이 무한한 양을 내가 다 정리하려고 하기에는 절대적 시간과 내 뇌의 용량과 다른 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게 돼요. 양을 팍 줄여서 공부하는 게 일단 모든 단기 합격생의 공통점이에요. 단기 합격생. 저도 이제 2년 반 정도 세무사 이제 유예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동차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엄청 긴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고득점으로 좀 재수없지만 합격을 했고 또 합격해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합격생들과 인터뷰 또 대화 이런 걸 통해서 공부 방법 시행착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제 수렴하는데 최대한 그 공감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왜?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절대적 방법은 없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최대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분석해야 돼요. 그럼 이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있고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요. 한 번도 안 나온 주제가 있어요. 오히려 한 번도 안 나온 주제는요. 그만큼 안중해서 그래요. 지역적이고 실무 나가서도 특수한 어떤 특수 업종에 대한 거 회계처리고 이걸 굳이 수험생이 알아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야. 근데 그것만 공부해? 왜 공부해요 그런 거를 그죠? 공부 안 해도 합격할 지장이 없어요. 선생님 그거 그에 나오면 어떡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변별력을 필요해서 물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교수님들도 너희가 기본적인 세법 지식 전문가로 가기 위한 발돋움인 지식들 잘 습득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너희 이런 거 지엽적인 거 공부해봤니?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40문제 중에 예를 들어 80% 이상은 기존에 나왔던 게 변형돼서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10%에서 20% 정도만 변별력과 백정, 방지용 이런 걸 위해서 좀 지엽적인데 출제해요. 그럼 우리가 80%의 주요 주제를 공부해 놓으면 사실 합격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욕심부려서 그 지엽적인 것까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진도를 못 빼서 이게 1회도 기간이 길어지고 그럼 그만큼 까먹을 시간이 훨씬 빨라지겠죠. 두 번째로는요. 기본 주제에 새로운 특수 주제까지 섞이면 내 머릿속에 스스로의 혼란, 헷갈림 횟수가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양을 줄이라는 거예요. 일단 양을 어떻게 주냐? 기출문제 분석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떻게 분석하고 뭐가 많이 나오는지 친절히 이제 설명해줘요.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확 단축시켜 줄 거예요. 이거는 모든 학원 선생님 중에 저밖에 안 해요. 왜? 기본 강의 때 기출문제를 10년치를 풀어주는 선생님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제 첫 번째 노하우고요. 두 번째는요. 취지와 사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 법이 대부분 개정되고 만들어진 이유는 현실의 어떤 문제와 이슈 때문인데 그 이슈를 정확히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유. 법이 이게 왜 만들어졌지? 법문구에 안 써져 있어요. 그럼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오냐? 뭐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잘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거는 보통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 실제 법이 도입됐을 때 뭐 기재부의 자료, 국세청 자료 이런 걸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 정확한 취지와 사례를 정확히 숙지해 주시고요.
우리 금방 까먹는 건요, 반복뿐이에요. 회독이라고 공부해서 표현하는데 1회독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일단 1회독인데 이게 뭐 2회독, 3회독을 거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가 없고 모르는 내용을 위주로 회독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내용은 한 2번만 봐도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 위주로 회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합격생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공회전이라는 걸 금지해야 돼요. 무의미한 반복은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보통 뭐 운전면허 시험증이나 단순한 단순 자격증 시험들은 이 기출문제가 워낙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문제지만 드립다 외우더라도 맞출 수 있지만 저희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모두 기출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지 똑같이는 안 나와요. 근데 비슷해. 내가 기출문제에 봤던 형태와 봤던 표현, 워딩이나 그런 양식은 거의 유사한데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더 있거나 뭔가 빠져 있거나 추가적으로 뭔가 표가 바뀌어 있거나 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풀 수 있으려면 결국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건 다 이론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론서와 문제집을 병행을 해서 회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문제집만 드립다 외우다든지 이런 게 이제 공회전이라는 거야. 무의미한 내 머릿속에 주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집을 외우는 행위 이런 것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쏟고 지쳐 에너지도 많이 쏟았는데 머리에 남는 건 없어요. 이게 슬럼프 오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뭔가 피드백으로 성적이 오르고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 짧지 않은 1년, 2년, 1학년의 어떤 수험 기간 동안 그나마 재미를 찾고 동기부여가 생길 텐데 열심히 해도 막 성적이 안 나와. 뭔가 방법이 잘못되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정 안 되면 저한테 당연히 이제 상담을 해주세요. 언제든지 인터넷 상담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히 답변해드리고요. 또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하면 다 시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공부와 관련돼서 그런 것도 많이 여쭤보세요. 그리고 회계학의 기본기, 회계학의 분계예요. 기본기는 분계예요, 분계. 요즘 또 수험생분들이요, 분계 너무 싫어해요. 막 이제 너무 옛날 고수방식이다. 왁구로 하면 답이 나오는데, 뭐냐. 이게, 그렇죠. 왁구로 해도 답이 나올 수 있죠. 2차가 어차피 그냥 분계를 물어봐요. 2차 주관식 시험에서 분계를 물어보는데 분계를 안 배웠으면 어떻게 풀어요? 근데 이거 2차 가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2차 가면 새로운 과목 또 해야 된다니까요? 1차부터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되고요. 법인세가 특히 분계를 알아야지만 과정이 이해가 돼서 법인세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지만 법인세가 잘해지기 때문에 우리 회계학에서도 분계 좀 천천히 잘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커리큘럼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본 강의 때 세법 개론과 유일하게 객관세법을 통해서 10년치 기출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만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괜찮아. 그리고 예제 한두 문제 풀면 쉬워. 근데 최근 기출문제들 굉장히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 시험 문제가 공개되는 시험들은요. 회계사, 세무사 다 인터넷에 공개가 돼요. 매년 어려워져요. 그 기출문제를 수험생들이 분석하고 학원에 분석해서 똑같이 내면 무슨 다 합격이야. 그럼 변별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진화되고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예제는 그냥 그 이론을 처음에 배울 때 푸는 문제지 최근 기출문제 트렌드를 담지 못해요. 그걸 직접 풀어봐야 돼요. 직접 풀어야지만 0점이 잡혀요. 적어도 그 내용이 이해 안 되더라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며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의 함정과 실수 포인트들이 무엇인지가 처음부터 자리 잡혀야지만 남은 기간 동안 그걸 반복해서 내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시험 직전에 하면 늦었어요. 이제 방법을 알았는데 3-4달밖에 안 됐어. 3-4달 아무리 봐도 까먹고 휘발돼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기본 강의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객관식 강의는요. 그럼 어떤 걸 진행하냐? 이론서 우리 한 번 들었다고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과목이요. 특히 챕터별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3챕터를 막 파.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5챕터와 7챕터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3, 5, 7을 알아야지만 3챕터가 이해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럼 그때 5챕터를 또 배우고 7챕터 또 배우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회독이 세법 진짜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버티셔야 돼요. 모든 수험생이 겪었던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고 다시 보면서 이해되는 게 진짜 많아져요. 물론 다른 과목도 그럴 텐데 세법이 유난히 심하다는 거예요. 잘 믿으시고 끝까지 완강을 버텨보세요. 그래서 이해 안 된다고 그걸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 세법은 특히 그거 공부 시간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흔히 말하는 장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해될 때까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넘어가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2회독 때 이해가 되겠지?
혹시 해독 때 안 됐어? 3회 해독 때 이해가 되겠지? 4회 해독 때 이해가 되겠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회독을 돌면서 쉬운 것들은 또 하나씩 더 알아가는 게 많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반에서 요약서를 통한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세히 해드리거든요. 이때 초시생 같은 경우에 실력이 많이 늘 타이밍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 외계어 같은 것들이 뭔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뭔가 이상하게 들린다. 선생님이 객관식 때 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지? 두 번째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두 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약 강의를 하고요. 이때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기본 강의 때 현타 오거든요. 슬럼프 와요. 그래서 이때는 10년치 문제 중에서 주요 문제들을 푼다면 객관식 때는 새로 추가된 문제, 매년 기출문제는 이제 생성되니까요. 그거와 더불어서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를 하면서 이때는 막 이제 막 퀴즈도 있고 막 시험도 보고 그래요, 이제부터. 그리고 저희 학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GS는 그냥 그룹 스터디의 줄임말인데 사실은 그룹 스터디가 아니라 모의고사 과정을 흔히 수험계에서 GS라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의고사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문제 맞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실제 기출 문제들은 여러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는데 이제 학원계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도 매년 힘들어요. 저희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걸 이제 변형하고 개정세법 트렌드에 맞게 하고 매년 이제 한 이제 50% 정도밖에 이제 안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좋은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도 매년 문제를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저희 학원 모의고사를 다른 학원은 한 번씩만 실시하는 걸 저희는 적게는 5회, 많게는 10회. 왜 이게 매년 시험 날짜가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횟수가 좀 변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5회에서 10회 정도를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시간도 재들이면서 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 아, 내가 이 문제를 몰랐구나. 내가 기출문제 막 그거 연습서 풀 때는 알았었는데 새로운 문제 숫자 바뀌어서 푸니까 틀리네. 아, 거기서 깨우치면 돼요. 그 시험장에서 깨우치면 늦었고요. 학원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면은 그거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시간 배분 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시험장에서의 시간 속도가 엄청 빨리 흘러가요. 무슨 80분이 8초야. 막 120분은 막 12분이에요. 이런 훈련을 직접 해봐야지만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요. 마치 우리 연습 때처럼 시험장에서 풀고 나와야지만 여러분들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올림픽에서 최근에 또 우리 그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한 번 그 높이뛰기를 뛰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피나듯이 할 거 아니야. 매일매일 한번 뛰어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지? 자세 교정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정확하고 빠르고 이제 임팩트하게 풀기 위해서 그래서 요 GS 과정까지 꼭 보셔야지 이제 완성형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봤고요. 세법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시간 투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최대한 단기간에 효율성 있는 방법과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통해서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 이게 제 이제 모티브자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항상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기본 강의 때 찾아뵐게요. OT들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열심히 강의할게요.